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 초대형 키워드를 파라는 건 알겠다 이거야, 알겠다. 근데 이미 잘 팔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또 싸게 팔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가 진입을 하냐. 이미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꽉 잡고 있고 그 시장을 더군다나 완전 싸게 팔고 있어. 그 시장을 내가 어떻게 진입하냐, 이런 그 뉘앙스의 질문을 누가 주셨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주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녹화를 뜬 이유는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 그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할까에 대한 고, 그, 그 고민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제가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상품 소싱 고민을 이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뭐 팔아야 되냐, 도대체 뭘 팔아야 돈을 버는 거냐, 뭘 팔아야 잘 팔리는 거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 고민해봤는데 첫 번째 저희 답은 그래도 상품 소싱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소싱을 실제 사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녹화를 뜨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가장 큰 두 가지 그 선택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엇을 팔 것이냐, 그리고 그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선택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 어떻게 팔 거냐가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같은 상품을 팔아도 누구는 그 상품 가지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탑을 찍어가지고 상품 하나 가지고 한 달에 뭐 1억을 팔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안 팔려가지고 이게 왜 안 팔리지 하고 시장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상품 소싱한 거를 어떻게 팔 거냐가 훨씬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좀 복잡한 그 프로세스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먹기 쉽게끔 무엇을 팔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누가 댓글로 남겨주셨다는데, 제가 추구하는 건 압도적인 성과를 추구를 해요. 우리가 한번 이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월급 수준으로 벌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스크를 안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압도적인 성과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로 초대형 키워드만 진입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형 키워드만 진입을 제가 이제는 막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초대형 키워드만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거만 소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 초대형 키워드를 파라는 건 알겠다 이거야, 알겠다. 근데 이미 잘 팔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또 싸게 팔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가 진입을 하냐. 이미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꽉 잡고 있고 그 시장을 더군다나 완전 싸게 팔고 있어. 그 시장을 내가 어떻게 진입하냐, 이런 그 뉘앙스의 질문을 누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답변을 제가 거기에 쓰려다가 그냥 유튜브 찍을 때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초대형 키워드에서 이미 잘 팔고 있는 셀러가 그것도 완전 싸게 팔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진입하냐, 되게 사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의미 있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줄 알아야지만이 이 시장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시작할 때는 1688에서 소싱을 하잖아요. 저도 1688에서 소싱을 해가지고 작년 상반기에는 1688에서 소싱 한 걸로만 성과를 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EU 시장을 넘어갔었고, 거기다가 캔텀
페어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사실 1688 소싱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걸 사실 이제 1688 사이트를 저는 거의 안 뒤져봐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거 있겠지만 일단은 주문하면 도착해서 오는 데까지 2주가 걸려버리는데 2주 동안 기다려갖고 왔는데 쓰레기인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단가가 기본적으로 이웃시장이나 캔톤페어보다 더 비싸요. 상품을 소싱해가지고 런칭하려면 첫 번째로 가격 메리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웃시장에서 소싱, 1688에서 소싱해가지고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를 소싱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저도 한 건 있지만은 그게 쉽지 않아. 저는 지금 소싱하려면은 중국을 가버려요. 이제는 3박 4일을 시간 내가지고 이웃시장을 저는 가버려요. 그냥 1688은 이제 사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주신 분의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겠지만은 1688에서 상품을 찾는 건 한계가 있다. 이웃시장 가서 보물을 찾아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는 게 또 여러분들이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무슨 뜻이에요? 할 것 같은데, 이 보물은 그거예요. 대중적인 수요가 있는 상품 카테고리 내에서 품질은 중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품질을 고품질로 추구할 수는 없어요. 중타만 해도 잘 찾은 거예요. 근데 가격은 완전 저렴한 거. 요런 거를 보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유유시장을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팀 주프로 우리 쿠팡 다마고치 하는 분들하고 다음 주에 가는데, 이걸 찾기 위한 작업을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한 거예요. 사실 우리 그 팀 주프로 멤버들이. 어제도 제가 블로그에 글 썼는데 이것저것 팔 필요가 없어요. 보물 하나 찾아가지고 보물 하나 키워버리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 구조예요. 판매량 자체가. 그러니까 상위 탑 5가 그 카테고리 내의 매출의 50% 이상을 가져가 버리니까, 이 승자 독식 구조의 레벨까지 올려야지만이 비로소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2, 3천 팔고 순수익으로 2, 300 가져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월급쟁이랑 똑같은데. 우리는 리스크를 안고 하는 사업인 건데. 그래서 그 카테고리 내에서 탑 5까지 올려가지고 승자 독식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보물은 1688 소싱 해가지고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 저 또한 지금도 1688을 안 쳐다본다. 이웃시장을 가버린다. 그래서 이웃시장도 그냥 가면 안 돼요. 판단력을 갖춘 다음에 가야지만이 보물이, 그 반짝반짝하는 이 보물이 반짝반짝해요. 진짜로 보고 있으면은 그게 느껴져요. 이건 보물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 보물이 반짝반짝하는 게,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려면은 판단력을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된다. 판단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나가자면은, 가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싸다 비싸다가 판단이 돼야 되고, 이 상품을 받아가지고 만져보고 써보고 땡겨보고 했을 때 이 품질이 좋다 안 좋다라가 판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 있는 업체가 공급해줄 수 있는 포장지도 보고, 이 포장지가 보완이 필요한지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판단이 돼야 돼요. 그래 판단력을 갖춘 다음에 이웃시장을 넘어가면은 보물이 반짝반짝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초대형 키워드에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초대형 키워드 들어가십시오 1688이나 도매국에서 소싱 해가지고, 도매국은 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매국은 사실 말할 것도 없는데 혹시나 도매국에서 찾고 있을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초대형 키워드를 여러분들 진입해야 돈 버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1688에서 소싱하고 도매국에서 소싱하십시오 해버리면 저는 무책임한 게 돼버려요. 사실 여기선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웃시장을 가서 반짝반짝한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탑 5에 들어가서 승자 독식하는 승자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상품 하나가 한 달 매출이 5천, 1억, 1억 5천 찍으면서 순수익으로 2천, 3천, 4천 가져가는 거예요. 순수익 리포트를 우리가 썼는데 잘 파는 사람들은 순수익이 한 달에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셀러들도 많아요. 아무튼 오늘 좀 서두가 많이 길었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삼포싱 실제 사례를 한번 가봅시다. 사례를 실제로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거니까. 이걸 일단 지워버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시즌 상품을 먼저 팔아요. 왜냐하면은 이 폭발적인 판매량을 겪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만해라고 해도 알아서 일이 제일 재밌어져 버릴 거예요. 이 폭발적인 판매량을 한번 겪어봐야 돼. 근데 폭발적인 판매량이 나오는 상품이 뭐냐?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없애주는 거여야 되는데 겨울에는 불편함이 추위잖아. 추위를 없애버리는 상품. 여름에는 더위나 자외선이 불편하는 요소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뭐 더 나아가서는 생활 속에서 항상 쓰고 있는 것들 요 괜찮죠? 근데 일단 우리는 이제 지금은 2월 말이고 이제 곧 3월이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제 3월 말 4월 넘어가서 런칭을 하게 되니까 겨울은 이미 끝났고 여름 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름 거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이나 더위를 없애주는 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더위를 어떻게 없앱니까? 에어컨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는 거는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하는 상품을 찾는 게 좋아요. 쿠팡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쿠팡 사이트에서 그 여러분들이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 파도를 즐기는 서퍼라고 생각을 하고 쿠팡에서 놀아야 돼요. 쿠팡에서 여름 모자를 한번 쳐볼까요? 여름 모자가 뜨죠. 근데 여름 모자는 정말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판매하는 셀러들이 많은데 그만큼 잘 팔린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모자가 좋은 게 부피도 작고 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번거지를 한번 쳐볼까요? 번거지를 우리가 이 친구를 타겟으로 삼고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번거지 블랙 번거지예요. 리뷰 수가 600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15,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품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품의 커서를 올렸을 때 여기에 돋보기 모양이 뜬단 말이에요. 이건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깔면 이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돋보기를 클릭만 해도 1688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그 번거지 모자를 다 찾아준단 말이에요. 저도 번거지 모자를 많이 사본 적이 있는데 품질이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팔기 힘든 것들도 많이 오고 여러 개의 샘플을 사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얘가 지금 15,000원대 파는데 잘 팔아 나름 리뷰수가 60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00개면은 그래도 최소한 6,000개 이상은 팔았을 확률이 커요. 6,000개에서 한 9,000개까지 팔았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15,000원에 팔려면 우리가 얼마에 그 사갖고 와야 되냐 중국에서.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제가 요거를 15,000원 요거가 제 이제 양식인데 판매가가 좀 더 키워볼까요? 지금 판매가가 15,000원이에요. 저는 사실 이게 계산이 바로 돼요. 기본적으로 15,000원이면은 15위안 짜리 정도를 사면은
15,000원에 팔 때 수익률이 100%가 된단 말이에요. 쿠팡 수수료, 배송비, 부가세, 법인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법인 기준이고 위금으로 팔았을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5 위안 언더의 번거지 모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15 위안짜리를 찾았을 때 15,000원에 팔면 비로소 수익률 100%가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익률 100%를 추구해요. 물론 그것도 가격대마다 다릅니다. 모든 가격대에서 수익률 100%를 추구하면 안 돼요. 최소한 10,000원 이상대에서는 수익률 100%를 추구할 수 있는데 10,000원 이하 버리면 수익률 100%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친구는 이미 잘 팔고 있는 애고 이 친구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가격에 팔아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는데 주저함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는데 주저함을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냥 막 사도 되겠는데? 이거 일단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 수 있겠는데? 일단 사자. 이런 감정을 주는 정도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 상품을 한 2, 3천 원대까지 떨칠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이 표를 봐봅시다. 12,500원까지 떨쳐봅시다. 그러면 한 11, 2안? 12안? 12안만 찾아도 수익률이 100%가 나와요. 하나 살 때 3,600원인데 하나 팔면은 3,879원이 남으니까 12안짜리를 기준을 잡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빠르게 여기서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을 합시다. 12안 언더까지 찾읍시다. 8위안, 5위안 너무 싼데 일단 가격이 싸니까 시켜볼 수는 있죠. 근데 너무 싸도 사실 좀 불안해요 진짜. 근데 이제 판매자랑 이야기를 해보거나 그 판매자가 팔고 있는 전체 상품을 검색을 해보면 이제 그 판매자에 대한 평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격은 싸면서 판매량이 많은 것들을 보는 게 좋아요. 쭉쭉 내려봅시다. 일단 8.2위안인데 3일 동안 300개 넘게 팔렸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격은 뭐 너무 좋죠 사실. 가격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 모자를 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진도 너무 좋은데 일단 이뻐요. 눈이 가요. 일단 사진이 너무 좋아. 쓰고 싶은 사진이야. 클릭을 부를 정도의 퀄리티를 만족하는 사진이고 가격은 8.2위안이고 와 좋다. 1년 동안 판매량 2,400개 이상인데 예. 1년 동안 판매량 2,400개 이상이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통과가 돼요. 별표도 이 리뷰도 좋고 이 판매자의 전체 어, 상품을 한번 봐봅시다. 기본적으로 모자만 파는 업체야 업체. 이런 경우는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요. 잡다한 거 다 파는 잡상인이 아니라 모자만 파든 모자 공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자만 잘 팔고 있다. 이 정도 업체면은 사실 이야기 해볼 만해요. 이거는 사도 괜찮아 사실. 파리안인데 얼마나 쌉니까? 우리가 만 초반에 팔아도 마진율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중국은 모자가 되게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 모자를 샘플을 많이 사보야 되고 여기서 지금 사이즈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소두, 중두, 대두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59cm 이상을 사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이 체형이 8cm인 거고 일단 사진이 너무 좋아. 사진 퀄리티가 중국스럽지도 않고 따로 모델 촬영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퀄리티야. 이 모자의 퀄리티만 이제 좋으면 돼. 모자의 퀄리티만 좋으면 되는데 오랜만에 이 셀러한테 한번 말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말 한번 걸 때 이 파란색 동글뱅이를 클릭하면은 이 셀러하고 채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이. 지금 자동으로 어떤 메시지가 뜬 거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연휴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2월 달에는 장기간 쉬다 보니까
연휴를 길게 가져가서 그래도 이제 오늘은 또 일요일은 많이 쉬긴 한데 답장이 지금 일단 내가 던진 하위도 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는 지금 부재 중일 것 같긴 해요. 한번 말 한번 걸어서 협상을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좀 도와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도 나쁘지 않고 리뷰도 괜찮아 버려. 그럼 샘플을 사야죠. 근데 가격도 괜찮아. 8.2 이하이면은 중국 돈이 8.2 이하이에요. 8 이하로 칩시다. 그러면은 11,000원에 팔아도 수익률이 150%가 넘어가 버려요. 이 정도면 땡큐 베리 멋집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즌 상품을 먼저 팔아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야기가 했던 말 또 했던 거기도 한데 상품 소싱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실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요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느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방금 왔어요. 중국 그 친구한테. 잠깐만요. 한번 말 걸어봅시다. 방금 왔어요. 왔어. 갑자기 지금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을 걸었어요. 이 띵동 소리가 전 되게 반가워요, 사실. 이 띵동이 오면은 되게 뭔가 친구가 나한테 반가운 친구 온 것 같은 이야기가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이 상품의 URL을 남기고, 저는 한국의 도매업자입니다. 이 상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 띵동이 지금 계속 들어오네, 갑자기. 지금 이 친구가 보낸 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 상품은 매장 베스트 상품이라고 합니다. 잘 팔고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중국 내에서도. 이건 좀 unsupported 메시지 타입. 이거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요거를 번역해 봅시다. 인스탁 재고량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번에는 제가 협상하는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협상해가지고 협상을 한번 성공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협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저는 한국의 모자 도매업자입니다. 공격적으로 팔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던질게요. 일단은 먼저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샘플을 먼저 구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걸어요. 샘플이 마음에 지금 바로바로 이 친구 읽고 있어요. 샘플이 만족스러우면 대량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렇게 장문을 쓰면은 영어로 한번 바꿔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체크를 해야 돼요. If I'm satisfied with the sample, I'm planning to make bulk purchases. 좋습니다. 맞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사실 깎아달라 해버리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대화를 좀 한 다음에 깎아달라고 해야 돼요. 샘플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량 구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은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이 상품의 포장지를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이 상품의 포장지를 확인하는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Can you show me the wrapping paper of the product in the picture? 맞게 번역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사진을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한번 봐봅시다. 제가 포장지를 일단
사진을 보낼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포장지가 허접한 OPP면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첫인상이 포장지인데 허접하면 안 됩니다. 택배 포장 봉투에 포장된,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와버리면 우리가 그 택배 포장 봉투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해야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인지가 되는 거예요. Can you show me the picture? 여기로 다시 한번 보내볼게요.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지. 이 친구의 좀 반응을 봐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가격 협상을 해볼게요. 네. 지금 바로 해봅시다.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혹시 제가 제가 5,000개 이상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 할리 그냥 구체적으로 8.2위하니까 6위안으로 가격 조정을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이하만 깎여도 이게 잘 팔려버리면은 몇백만 원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일단 영어로 바꿔가지고 If I buy more than 5,000, can you adjust price of 2,000? 맞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한번 던져봅시다. 아하, 포장지 사진이 왔어요 지금. 근데 나쁘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포장지가 생각보다 크네. 포장지 사이즈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일단 5,000개까지 주문했을 때 얼마까지 될 수 있는지, 6위안까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볼게요. 포장지 사이즈를 알려줄 수 있나요? 포장지 사이즈도 물어봐야 돼요. Can you tell me the size of the wrapping paper? 맞게 번역이 된 것 같고, 포장지의 사이즈도 한번 물어봅시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이 정도 포장지면은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예, 할만해요. 답장을 주면은 답장까지 확인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강조했는데 이 상품 이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표면적인 가격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이 판매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야기가 잘 통하잖아요. 잘 통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잘하고 가격을 잘 깎아주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서 꾸준히 연락하면 되는 겁니다. 꾸준히. 지금 답장이 왔어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없습니다. 사이즈가 없단 말인지 지금 가격 할인이 없단 말인지 좀 헷갈리는데 몇 개 더 번역을 해봅시다. 가격이 가장 낮습니다. 이게 낮다고 하네 더. 사이즈도 따로 알려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격은 일단 이 친구가 디펜스를 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싼 가격이긴 해요. 근데 품질은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저도 번거지 모자를 쓴 적이 있는데 이 정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품질이 나빠 보이지 않아. 좀 뭔가 기대감은 돼요. 지금 이 친구가 숫자를 보냈는데 한번 어떻게 이 친구가 반응한지 봅시다. 5,000개 사면 7위안까지 해준다 하네. 7위안까지 조금 아쉬운 거긴 한데 그래도 요렇게 벌크로 살 때 얼마까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량 주문 시 가격 할인이 얼마까지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플랜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상품을 더 키울지 말지, 더 잘 팔리게 할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그래서 많이 깎인 건 아닌데 일단 깎인 게 어디냐 사실. 그리고 저는 사진이 너무 괜찮다.
그리고 품질은 받아봐야 알겠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품질은 난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짜 마무리합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항상 상품 소싱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오늘도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